투데이 주요 뉴스입니다. 해남면 어촌계가 전복 양식을 목적으로 정부 보조금을 받아 해외여행 등에 사용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피해금 환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 젊음의 거리였던 목원동이 쇠퇴한 이후 도시재생 사업을 진행했지만 결과는 지지부진합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수질오염 문제가 제기됐던 목포 사막도 인공수로와 관련해 배수관문 개방 등 수질 정화 작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국회 1호 법안으로 아동기본소득법을 내세우며 제22대 국회 기본소득당 대표에 출마한 용해인 원내대표를 만나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해남의 한 어촌계가 공동사업으로 전복을 양식하겠다며 수억 원의 정보 보조금을 받아 해외여행 등 목적 외로 사용했습니다. 어촌계 회원들이 사기 등의 혐의로 실형을 받은 지 1년이 넘었지만 피해금 환수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또 다른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남 땅끝 마을의 한 어촌계가 관리하는 전복 양식장입니다. 지난 2013년과 15년 어촌계장 박모 씨는 전복 양식을 하겠다며 해양수산부에 자율관리 공동체 지원 사업을 신청해 선정됐습니다. 박 씨는 국비 3,600만 원을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으로 받은 뒤 이 중 2,7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주부는 다 해먹고 다 불법해먹고 이 전북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도 안 키면서 전북 킨다고 군청에서 다 보조만 몇 억씩 받아다가. 이른바 자율관리 어업공동체인 이 어촌계에 해남군이 지원한 금액은 2014년부터 18년까지 모두 4억 4,390만 원. 공동작업과 공동운영 등 공동체로 운영돼야 하지만 양식장은 임대 형식으로 소수 인원만 이용하는 등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운영됐습니다. 이건 당연히 자율공동체 없애야 맞거든요. 이게 지금도 갖고 있어요. 해남군에서. 문제가 많았던 이 어촌계. 그런데 모범 사례로 인정돼 해마다 보조금을 지원받았고 2017년도에는 우수 공동체로 사업 보상금 1억 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어촌계가 지원받은 보조금 상당 부분이 목적 외로 사용된 사실이 검찰 수사로 드러났습니다. 일본 관광 등 해외여행 경비로 사용하고 어촌계원 20명이 500만 원씩 나눠 갖기도 했습니다. 아니 전북을 키운다고 해가지고 전북은 한 칸도 안 키우고 전북 종표 갖다 다 팔아서 산 사람들은 집행유예 2년씩 받고. 법원은 어촌계장 박모 씨 등 8명에 대해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현행법에 고의적인 부정수급자는 5배에 달하는 부과금과 함께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해남군의 환수 조치는 판결 이후 2년째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해남군과 전남도 해양수산부의 판단이 달라 환수 절차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결과를 가지고 도 감사관실에 컨설팅 받아가지고 좀 늦더라도 좀 더 완벽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동 작업은 물론 수익 창출도 없이 서류 심사만으로 모범 사례가 된 해남군의 어촌계. 현장 점검과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수년째 지속된 보조금 사기로 어촌 공동체가 해체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선두 질주를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김도영 선수가 전반기에 20홈런 20도루라는 또 하나의 의미 있는 기록을 썼습니다. 그렇지만 마무리 정혜영 선수가 어깨 통증을 호소해 불펜진 불안이 선두 수성의 최대 위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한신고 기자가 보도합니다. 0대5로 끌려가던 4회, 김도영 선수가 류현진을 상대로 벼락 같은 홈런을 때려내자 곧바로 최영우가 연속 타자 홈런으로 화답하고 당장 끝까지 뻗어갑니다. 최영우의 백투백. 다음해엔 나성범이 3점 홈런으로 승부의 균형추를 맞춥니다. 넘어왔어요. 나성범의 밀어칠 라인 드라이브 홈런. 석점 홈런. 팀은 9회 홈런을 얻어맞으며 졌지만 중심 타선의 무게감은 확실히 보여줬습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지난주 주중과 주말 3연전에서 위닝 시리즈를 거두며 4승 2패로 2위 삼성에 2게임차 선두를 유지했습니다. 이 기간 김도영 선수는 올 시즌 20번째 홈런을 때려내면서 올스타 휴식기 이전에 20홈런 20도루 클럽에 가입했습니다. 박재홍과 이병규에 이어서 국내 선수로는 3번째,
2015년 에릭 테임즈에 이어서 9년 만에 시즌 전반기에 22시 클럽에 가입한 건데 김 선수는 특히 홈런 공동 2위와 최다 안타 3위, 타율 6위 등 타격 전 부문에서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며 3년차 선수로는 믿기지 않은 새로운 역사를 써가고 있습니다. 40대 나이에도 타점 선두로 활약하고 있는 최용우와 서서히 0점을 잡아가고 있는 나성범, 그리고 회복 조짐을 보이는 소크라테스까지 중심 타선도 완전체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 기간 동안 대체 투수 캠 알드레드가 빠르게 안정감을 찾고 임경 선수도 알토란 같은 활약을 펼치며 선발 투수진 불안의 그림자도 지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수의 찬물을 끼얹는 잦은 주루 미스와 실책 등 불안 요소가 여전하고 피로 누적에 따른 불펜진 과부하는 선두를 위협하는 요소입니다. 특히 올 시즌 뒷문을 단단히 지켰던 마무리 지영형이 어깨 회전근 염증 소견으로 엔트리에서 말소돼서 올스타 휴식기 이후에 복귀할 예정입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이번 주 하위권으로 처져 있는 롯데와 키움을 상대한 뒤 다음 주 초 삼성 3연전을 끝으로 올 시즌 전반기를 마무리하는데 이 기간 동안 불펜진 운영이 선두 수성의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심각한 수질오염 문제가 제기됐던 목포 사막도 인공수로와 관련해 목포시가 수질 정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목포시는 기존 주 1회 개방해 오던 사막부두 방면 배수 관문의 개방 횟수를 매일 개방으로 늘리고 어선들에 가로막혀 닫혀있는 내양부두 방면 배수 관문의 원활한 사용을 위해 목포지방해수청과 협의해 7월 중으로 어선 정박 금지 안내 시설물 등을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목포시는 또 내양부두의 배수 관문을 개방한 이후 물 순환 등의 경과를 살펴 수초와 쓰레기 등 환경 정비에 나설 계획입니다. 한때 문화의 중심지이자 핵심 상권 지역이었던 목포시 목원동은 도시재생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도시의 확장과 변화에 대한 대응 미흡, 기관 중심의 활성화 노력의 한계 극복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기대와 달랐습니다. 도시재생 선도사업 10년을 진단하는 목포 MBC 기획보도 목원동 로그. 오늘은 허연주 앵커가 주민들이 생각하는 도시재생의 현 주소를 취재했습니다. 나고 자란 목원동에 정착한 올해 64살의 김홍수 씨. 원도심에서 운영하던 화랑을 접은 지 15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통장일을 맡아 동네를 위해 이런저런 보탬을 주고 있지만 아쉬운 건 도시재생 사업 이후에도 늘어나는 빈집과 고령 이웃들입니다. 주민이 138명을 거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노인 독거의 독거 노인들이 한 약 20% 30% 정도나 관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취재진은 김 씨처럼 동네 지킴이를 자처하는 목원동 통장 3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였습니다. 전체의 80% 이상이 목원동에서 30년 이상 살고 있는 분들로 주택 거주자가 58.6%, 상가를 갖고 있는 거주자가 35.4%입니다. 대부분 60대 이상으로 90%가 도시재생을 시작한 10년 전보다 목원동이 쇠퇴한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 불종 때 수문당 그 거리하면 엄청 인구가 많았어요. 지금은 노령화가 되고 빈집이 공가가 엄청 많아요. 한때는 시내에서 보자고 하면 당연히 이곳 목원동 거리로 인식되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옛 추억으로만 남아버렸습니다. 인구 고령화, 하단과 남악 신도심 등의 개발이 쇠퇴의 주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응답자 10명 중 7명꼴로 주위에 빈집이 많다고 느꼈고 고령화와 시설 노후화, 열악한 재반시설을 빈집 증가의 원인으로 들었지만 임대료가 비싸 떠난 건 아니라고 봤습니다. 지금 사는 집을 사겠다는 매입자가 나타나면 팔고 떠나겠냐는 물음에는 22.5%는 예라고 답했고 61.2%는 정들기도 하고 다른 곳으로 갈 여건이 안 된다는 이유로 팔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도시재생 10년이 지나 동네를 되살리기 위해 가장 필요한 조치로 빈 상업지구 활성화,
청년 인구 유입, 전면 재개발을 원했습니다. 지역에 새로 유입됐으면 하는 인구로는 청년층을 가장 많이 원했고 다음이 은퇴자였지만 외국인 노동자들을 희망하는 답변은 없었습니다. 분명하게 일손이 필요하고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흔히 말하면 마을 사람이고 함께하는 노동자인데 아직까지는 내가 봤었을 때는 내 가족과 인식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10명 중 6명 이상은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 알고 있지만 잘 됐다고 평가한다는 응답은 22.5%에 그쳤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큰 효과는 없는 것 같아요. 뭐 젊은 사람들, 나이 드신 분들이 연세분들이 많아가지고 연계성이 없는 거죠. 그때 했을 때 잠깐 하고 거기에 계속 연계해서 관광이 되고 돼야 되는데 도시재생 사업이 목원동에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긍정 답변 절반을 넘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이게 얼마나 좀 지속적으로 갈 수 있도록 장기 플랜을 가질 건가 이게 지금 오히려 더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젊음의 거리, 문화의 거리로 인식되던 옛 영화는 사라지고 원도심은 대대적인 투자에도 여전히 시름시름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화연주입니다. 뉴스인물 시간입니다. 제22대 국회에서도 원내정당에 들어간 기본소득당이 당대표 선거 일정에 돌입해 전국을 돌며 현장 유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본소득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용해인 원내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기본소득당 용해인입니다. 네, 먼저 좀 늦었지만요. 당선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1대 국회에서도 그렇고 22대 국회에서 이제 재선 의원으로서 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전방위적인 퇴행을 막아내기 위해서 앞으로도 몸이 10개인 것처럼 열심히 뛰겠습니다. 21대 국회에서 그랬던 것처럼 22대 국회에서도 망설임 없는 개혁 정치 그리고 국민들을 향한 진심 정치로 보답드리겠습니다. 네, 기본소득당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아동 기본소득법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 설명 좀 해주시죠. 네, 18세 미만 모든 아동들에게 매월 3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연합이 초저출생, 인구위기의 대응책으로 함께 공약을 했었고 저뿐만 아니라 야 6당의 국회의원 20분이 힘 모아서 함께 발의를 해주셨습니다. 0세부터 17세까지 아동의 전 시기를 아우르는 튼튼한 공적 지원으로 우리 국민 모두가 돈 걱정 없이 출산과 양육을 결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네, 그렇다면 전남의 학생 교육수당이나 분할 지급하는 출생수당을 받는 사람들도 이 법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당연합니다. 아동기본소득은 정부와 각 지자체들이 제공하는 기존의 복지 혜택을 축소하지 않는 선에서 구현될 예정입니다. 특히 전남의 여러 지자체들이 초저출생과 지역소멸 극복을 위해서 여러 혁신 정책들을 선구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남 강진에서 육아수당을 도입한 이후에 1분기 출생아 수가 80%가 증가해서 전국적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아동들에 대한 공적 지원을 확대하는 전남의 시의적절한 초저출생 극복 정책을 아동기본소득을 통해서 전국으로 확산시키겠습니다. 네, 해가 갈수록 세수 진도율은 낮아지고 있는데 최근 대통령실이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방침을 내놨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부자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 정부와 집권여당 국민의힘의 존재 이유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상속세 최고세율의 인하는 서민층들이 아니라 삼성가 그리고 넥슨 같은 세습 재벌가들에게 최대 이익이 돌아갑니다. 정말 부자 감세라는 말도 모자라서 0.1% 재벌가들만을 위한 초부자 감세인데요. 기본소득당은 이런 퇴행적이고 망국적인 초부자 감세를 저지하기 위해서 22대 국회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전남 지역민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시댁이 전남 무안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전남에 올 때마다 매번 더 반갑고 또 정이 가는 것 같습니다. 기본소득당이 전국을 돌면서 지금 현재 4기 당대표와 최고위원들을 선출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기본소득당의 대표로 출마를 했고요. 저 혼자만이 아니라 윤석열 정권에 맞서서 가장 잘 싸워낼 수 있고 또 기본소득 대한민국을 만들어낼 수 있는 훌륭한 재원들이 많이 출마를 했습니다. 우리 전남 도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또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많은 활동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본소득당 용혜인 원내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목포지원이 동부시장 상인회와 전통시장의 자율적 수산물 원산지 표시 문화 정착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을 통해서 수산물품질관리원 목포지원은 동부시장에서 57개 수산물 점포별로 맞춤형 원산지 표지판을 제작해서 배부 교육하고 상인회는 수산물 원산지와 가격 표시를 지키기로 약속했습니다. 목포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은 최근 대불산단에서 조선업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폭염 키트를 나눠주는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각 사업장의 폭염 단계별 노동자들의 작업 중지권 보장과 휴식 시간 보장의 필요성에 대한 안내도 이뤄졌습니다. 완도군이 20명 이상 내외국인 단체 관광객을 유치하는 여행사에 지원금을 확대 지급합니다. 완도군은 해양치유센터를 필수 방문하고 음식점과 특산품 판매장을 이용하면 1인당 25,000원, 섬 지역을 방문할 경우에는 1인당 3,000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또 철도를 이용하고 20인 이상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 대해서 1인당 3만 원을 지원하고 자전거 투어 상품은 화물 차량 임차비로 한 대당 2만 원을 지원합니다. 목포 MBC와 목포시가 공동 주최하는 목포 시민 아카데미 강좌가 오는 27일 오후 2시 목포 MBC 컨퍼런스홀에서 열립니다. 영화 1987과 하이제킹 등으로 국내 주요 시상식에서 각본상을 수상한 김경찬 작가가 참여하는 이번 강좌는 영화 속 역사적 배경과 인물들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통해서 6월 항쟁 등 현대사의 의미를 되새겨볼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전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이 진보당과 정의당을 대표해 후반기 도의장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박 의원은 지방의회 혁신과 도의회 개혁을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며 의회 참여 도민 포상제 등 도민 참여 확대와 도농 간 정치 양극화 해소를 지방의회 제도 개혁의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한편 전남도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는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진행되며 의회 다수당인 민주당 후보로는 김태균 현 부의장이 선출됐습니다. 목포 환경운동연합과 일본 해고염 수저지 전남 서부권 공동행동은 어제 목포 MBC 컨퍼런스홀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원자력 현안을 주제로 강연회를 열었습니다. 연사를 맡은 한병섭 한국원자력안전연구소장은 한빛원전 1, 2호기 수명 연장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가의 환경 영향 평가가 어수해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다시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남 지역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남도 대학교육발전협의회가 어제 시원 리조트에서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습니다. 전남도 대학교육발전협의회는 전라남도와 지역 19개 대학 기획처장 등으로 구성됐으며 지방대학과 전라남도 사이의 소통과 상호 이해, 협력 증진 역할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는 하반기 조직 개편을 통해 인재 육성 교육국을 신설하고 미래 준비와 지역 발전 전략 체계 구축에 적극 대응할 방침입니다. 웰빙 과일로 알려진 비파가 주산지인 완도군에서 본격 출하되고 있습니다. 완도군에 따르면 관내 71헥타르에서 재배하고 있는 비파는 지난 5월부터 하우스 비파가 생산된 데 이어 다음 달 상순까지 노지 비파가 출하될 예정입니다. 올해 완도 비파 예상 수확량은 140톤으로 현재 생과 가격은 1kg에 15,000원에서 35,00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아침인 지금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껴 있는데요. 안개가 낀 지역은 가시거리가 1km 미만으로 짧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낮겠습니다. 아침인 지금 목포 20도를 보이며 어제 아침보다 1, 2도가량 기온이 낮은데요. 오늘 낮 기온도 26도에 그치며 예년 이맘때의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오늘 기온입니다. 아침인 지금 목포 20도, 한평 18도, 무안은 19도 보이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목포 26도, 한평과 무안 28도가 예상됩니다. 전남 남해안 지역의 아침 기온은 19도입니다. 낮 기온은 27도 내외를 보이겠습니다. 흑산도 홍도와 최서남단 가고도의 낮 기온은 26도가 되겠습니다.
서해는 대체로 맑고 남해는 흐리겠습니다. 물결은 잔잔합니다. 다음 만조 시간은 오후 4시 33분입니다. 내일도 하늘은 맑겠지만 늦은 밤 남해안에서부터 비가 시작돼 목요일은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후 토요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장맛비가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목포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 똑같은 가구, 트렌디한 가구 구입하기 좋은 곳 없을까? 석현동 신청호 시장 2층 목포 가구 백화점. 다양한 수입 가구와 유명 브랜드 가구가 많은 곳은 석현동 신청호 시장 2층 목포 가구 백화점. 행복한 가구 쇼핑은 목포 가구 백화점이 정답입니다. 특별한 가구를 찾는다면 스타일, 가격, 당신까지 시크해지는 에몬스 가구 대형 전문 매장. 다양한 브랜드 가구와 흑 돌침대까지. 오룡시장 2층 남학가구 백화점. 247-9100번. 한우의 모든 것. 수원지구 해남 한우집. 눈이 즐거운 생모듬. 새로운 맛 크림볼 육회. 한우 차돌 타닥기. 부위별로 즐기는 다양한 한우구이. 맛은 기본, 가격은 착하게. 수원지구대 태연보석 뒤편. 해남 한우집. 탈모, 판시들에게 물어보세요. 좀 빠지긴 했는데 괜찮겠죠? 시작부터 드셔야죠. 여자도 괜찮나요? 남자, 여자 다 괜찮아요. 효과는요? 괜히 밤매일이겠어요? 덜 빠지게, 굵어지게, 풍성하게. 탈모엔 판시리. 오늘부터 풍성! 야놀자 놀데이. 60일간 매일매일 최신의 할인 혜택이 쏟아집니다. 이런 게 있었나? 최신식이죠. 최민식, 최우식, 최신식. 놀자, 최선을 다해. 야놀자. 뭔가 이상해. 모든 게 타이밍이 딱딱 맞는 게. 택시 탈까 하면 버스 오고, 플렉스 할까 하면 할인 받고. 자꾸 좋은 일이 생겨. 응? 그건 아마 위비 프렌즈 때문일 거야. 우리 데려가. 우리 곁엔 위비가 있다. 우리금융그룹. 와, 드시는 건 아직도 선수시네요. 잇몸은 현역이거든요. 그럼요. 잇몸은 은퇴가 없으니까 잘 관리하세요. 염증은 줄여주고 잇몸속부터 건강하게. 인사돌 플러스. 잇몸 속부터 단단하게. 인사돌로 플러스 하세요. 인사돌 플러스.